네, 안녕하세요. 리드독 훈련사 이영우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아지를 키우면서 필요한 환경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처음에 입양을 해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자 할 때 강아지를 키울 때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또 배변 장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환경 세팅을 할 때는 두 가지로 환경 세팅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울타리를 사용하면서 하는 환경 세팅과 그리고 울타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환경 세팅을 주로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이거는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나의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 울타리를 쓸 수도 있고 울타리를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첫 번째 먼저 울타리를 활용한 상태로 환경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울타리를 쓰든 울타리를 쓰지 않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 환경 세팅을 할 때는 꼭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강아지가 머물러서 이게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 장소, 보금자리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식사 장소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아지가 놀 수 있는 놀이 장소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강아지가 배변을 할 수 있는 배변 장소. 이렇게 보금자리, 그리고 식사 장소, 그리고 놀이 장소, 배변 장소,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항상 세팅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울타리를 사용한 상태에서 하는 환경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울타리를 사용한 상태에서 그러면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울타리를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자,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타리를 쓰신다라고 하면 꼭 이 울타리를 사용을 하세요. 바로 이 플라스틱 울타리인데, 이 울타리는 쓰지 않으시는 걸 조금 권장합니다. 만약에 이 울타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2개월, 3개월 정말 어린 시기, 퍼피 시기에만 이거를 쓰실 수 있고, 만약에 그 아이가 4개월이 되는 순간부터는 좀 힘이 남달라져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밀치고 나오기도 합니다. 밀치고 다 부시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울타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플라스틱 울타리보다는 가능하면 철재질로 된 울타리를 활용하시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나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그런 매장이 있잖아요. 다 땡땡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펜스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펜스가 있으니까 이거랑 저희 케이블 타이 이런 걸 사갖고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엮어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되도록이면 플라스틱보다는 철재질로 된 거를 좀 더 권장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작은 비숑이라든지 말티즈나 푸들 이런 견종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견종이라고 치면 시중에는 이렇게 생긴 것도 팔아요. 이렇게 생긴 큼지막한 철로 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봉으로 꽂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를 좀 더 구매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울타리를 활용한 상태에서 이제 적용되는 그 환경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울타리를 쓰든 울타리를 사용하지 않든 간에 결국에는 네 가지 세션으로 우리가 항상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보금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 장소, 그리고 네 번째는 배변 장소를 만들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칠 때도 되게 조그맣게 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네 가지의 구역이 나눠질 수 있도록 조금은 넓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 제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강아지가 머물 수 있는 캔넬, 그리고 캔넬뿐만 아니라 그냥 나와가지고 잠깐 쉴 수 있는 방석도 놔뒀죠. 자, 이쪽이 바로 강아지가 쉴 수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동물적 특성에서 개들을 보면요, 강아지가 야생에 살고 있는 개들이라고 쳤을 때 이 아이들은 먹이를 사냥하잖아요. 그럼 사냥한 곳에서 먹질 않아요. 항상 자기의 보금자리로 가지고 와서 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아지 식사 장소를 만들 때는 꼭 강아지가 머무는 보금자리 옆에다가 식사 장소와 물그릇을 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먹고 쉬었으면 그 옆에서 놀아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아지가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그리고 나서 항상 강아지가 머무는 장소에서 가장 멀리
끝쪽에다가 배변 장소를 깔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야생에 살고 있는 개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똥과 오줌을 싸진 않아요. 최대한 내가 멀리 가서 나의 보금자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똥과 오줌을 싸야지 다른 천적들이 똥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가요. 이게 약간의 유인책 같은 건데, 이 기본적인 생존 본능에 따른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능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용해서 강아지의 배변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보금자리로부터 가장 멀리에다가 배변 장소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구역 보금자리, 두 번째 구역 식사 장소, 그리고 세 번째 구역 놀이 장소. 여기에는 장난감이 깔려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장소는 배변 장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명확하게 배변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배변 교육도 가능하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자, 항상 울타리를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울타리를 만약에 이 친구가 조금씩 넓어주기 원한다라고 하시면, 이 울타리에서 어느 정도 강아지가 잘 생활을 하고 배변 장소고 배변 교육이 되었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울타리를 치워버린다는 거. 근데 이거는 오히려 강아지한테 열심히 만들어 놓은 배변 교육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활용한 상태로 혹시나 배변 교육을 시키셨다라고 하면은 이걸 한꺼번에 확 터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수를 조금씩 넓혀 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딱 요 정도 돼 있었으면 나중에 울타리의 칸을 조금 늘려서 요 정도까지 늘려주시고, 또 키워준다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 더 늘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많이 넓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울타리를 치워주셔야 돼요. 자, 이따가 제가 나중에 배변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활용한 상태에서 배변 교육 하실 때는요, 얘네는 움직이면 안 돼요. 얘네는 고정이고요. 만약에 뭔가 움직여야 된다, 이게 넓어지면서 뭔가 움직여야 된다 하면 얘만 움직이면 돼요. 울타리가 넓어지면 얘가 저기로 가고, 더 넓어지면 배변 패드가 저쪽으로 가면 돼요. 이런 형태로 나중에 우리가 울타리를 활용한 상태에서 배변 교육하는 방법도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그때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울타리를 활용한 상태로 강아지의 강아지의 환경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럼 나중에는 이 울타리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